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최고의 투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흑성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자료 준비를 하긴 했는데 현장을 못 갔다 왔어요. 네, 그죠? 지난주에 맞습니다. 네. 왜 못 나오셨죠? 몸이 안 좋아서. 따지는 것 예, 같아요. 네. 예, 주말에 완전히 뻗어가지고. 예, 최고의 투자님께서 몸이 네. 안 좋으셔서 그래도 좀, 아무래도 현장 정보가 네. 들어가 있어야 그렇죠. 예, 예, 사실 방송이라는 게. 그럴 것 같아서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네. 예, 이 목이 갑자기 붓는 바람에. 술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술보다는 미세먼지라고 해도 미세먼지. 돼. 네. 아무튼 이번 주말에 가실 건가요? 예, 이번 예. 주말에 다녀올 겁니다. 네, 어차피 다녀오시면- 신길 뉴타운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같이 좀 갔다 오신 내용 네. 가지고 다음 주에는 알겠습니다. 네. 흑성 뉴타운 얘기를 네.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오늘은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15일 날 네.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히트 네. 친 내용이 너무 많아. 사실 뭐 2030 플랜에서 이제 조금 더 네. 네, 자세하게 이제 된 건데 네. 사실 뭐 오세훈 전 시장이 해놨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네,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죠? 꼭 예. 알아야 되는 문제죠. 예,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투자를 네.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 그 동네 주민들 우리 동네 이렇게 네.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나왔을 때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네. 대부분 목표는 언제까지냐 물어보시는데 네. 2030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원래 2020이었고요. 2010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 이게 그 계획 네. 자체가 이제 잠깐 놓고 보면 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2030 계획이 이게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그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토지용 계획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런 하겠다. 방향으로 갈 네. 거예요. 네. 라는 이제 그런 네. 큰 방향을 제시하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이니까 그래서 이름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 시민 눈높이 계획, 네. 1000만 시민의 삶의 지도, 미래 지도. 이 제가 보니까 이 네. 디자인 서울을 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그렇죠. 디자인 서울을 맞아요. 도시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이 박원순 시장은 아무튼 이런 요번 자료도 보니까 너무 이쁘게 네. 잘 만들어. 이런 거 진짜 디자인하는 거 끝내주게 잘하는 것 같아요. 2030을 붙여서.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네. 볼게요. 자, 아이고. 예. 이게 100년 도시계획. 서울 플랜이 있고, 네. 이건 생활권 계획이에요. 생활권 계획.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2030 서울 플랜이 사실 네. 2014년 5월 달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게 네. 지금 보니까 이게 권역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라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을 5개 지역으로 네. 나눠서 각 지역을 부분 네. 부분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네. 개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역사문화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공간 위주로 좀 만들려고 계획을 짜놓은 것 같아요. 제 도심권 최근 발표도, 봤어요. 네. 저도 도심권 네. 봤어요. 이제 그런 큰 테마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공원 위주로 좀 가는 그런 테마더라고요. 네. 차량도 진입 억제하고. 자전거 도로 네. 만들고, 그렇죠. 예, 네. 공원길도 다시 살리고 큰 밑그림 자체를 네. 이제 그런 도심권은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사실 아직 못 봤어요. 네. 이게 도심권만 봤는데 네. 파워포인트로 140페이지 정도 돼요. 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용산을 보니까 네. 엄청나게 녹지가 넓더라고요. 그 계획대로라면. 용산 네. 안에다 이제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네. 용산에 뭐 투자 좀 하세요. 뭐 옹사님 거 사라는 말씀.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소박하게. 네. 예. 지금 이게 이제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네. 저희 유튜브 영상에 이제 저희 블로그 링크를 걸어서 그 네. 자료를 이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걸어서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근데 이게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네. 네, 다 보시려면 아마 시간이
미시간 이제 계략적으로 일단 이 내용이 뭔지를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30 플랜에서는 네. 이제 서울 거점 네. 이게 중심지 그래서 네. 지금 3도심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예, 그래서 네. 3도심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 세 개의 도심하고 그다음에 7광역 중심 네. 상암, 수색, 마곡, 마곡, 가산대림, 뭐 잠실, 창동 상계, 예, 창동 상계, 청량리, 청량리, 왕십리 요에다가 이제 지역 중심 요거를 다뤘다고 하면 네. 요번에는 그 밑에 더 촘촘하게 맞아요. 예. 53지구. 예, 그러니까 지구 중심을 뭐 이렇게 그 지역 네. 이게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네. 아는 우리 그렇죠. 동네에선 그 동네가 제일 번화되지 네.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지역들을 그래서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예. 더 개발 계획을 잡아보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큰 밑그림에서 아랫 동네까지 좀 접점을 그렇죠. 잇는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파란 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파란 데 원래 얘기 예. 없었던 거. 예를 들면 뭐 저 동남권에 보시면 가락, 개포, 도곡, 방배 이런 건 원래 없었어요. 2030 서울 플랜에서. 그렇죠. 네. 큰 위 상위 단계 네, 예, 그거니까 맞아요. 이제 밑에 것까지 해놓고 네. 가보면 이제 이게 각 지역별로 서남권이라든가 네. 동남권이라든가 뭐 서부권, 도시권,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네. 각 블럭별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네. 정비를 할 거다를 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를 이제 육성해 나가겠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규가 7개 개소가 또 됐더라고요. 생활권 계획. 아 여기 지금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데요. 네. 거기가 새로 지정된 새로. 곳이라고 보시면 여기 돼요. 지금 이제 서부권의 미림, 네. 그다음에 개봉. 서남권 개봉, 네. 그다음에 서부권의 신사. 네, 은평구 신사동, 네. 그다음에 여기가 삼양이면 기름뉴타운 그 위쪽이네요. 삼양이면 우이동 쪽. 네, 우이동 생각하시면 쪽, 되고. 예, 네. 우이동 쪽, 그다음에 월계는 석계역 쪽. 뭐 이렇게 오늘 석계역 쪽. 네. 저 무슨 도로죠? 동부간선 동부간선 올라가시면 있는 그쪽에, 네. 그다음에 수락은 수락산역 쪽.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오금, 네. 오금역 쪽. 오금지구 지금 뭐 네. 그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맞은편 쪽 맞습니다. 그쪽인가 보다. 네. 예, 여기가 이제 추가돼서 이렇게 이 지역이 뭐냐? 소외 낙후된 지역을 배려해서 자족성 강화 및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네. 하여튼 뭐 어떤 그렇죠. 중심지로 키우겠다. 생활 그러니까 중심지로 전체적으로 키우겠다. 제가 PT를 보니까 네. 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균형 네. 발전. 서울 균형 발전. 네. 사실 이 네.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일자리의 중심지인 상업지역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토지마다 용도가 네. 있는데 주거지역은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라서 네. 보통 용적률이 150%에서 네. 250% 사이. 서울 네. 같은 경우 3종 주거지역이 250%고 네. 이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00%인데 네. 이제 일반 상업지역은 뭐 600%, 그렇죠. 800%, 1000%막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 비중을 따져봤더니 지금 전체 서울을 놓고 봤더니 강남 쪽이랑 도심권이랑 네. 여의도 정도에만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들에는 일반 상업지역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들 부르는 그 113 규제에서 나왔잖아요. 강남 4구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 네, 당시에. 네. 강남 4구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네. 상업지구가 결국은 네. 그 일반 상업지구에 지어진 건물이 오피스 빌딩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강남 네.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네. 상업용지를 그쪽에만 너무 지정을 해놔서 몰아줬기 그런 때문에. 거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권역별 불균형이 생기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극복하기 네. 위해서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주겠다. 네. 어디에? 동부권이랑 서남권, 서부권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PT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색깔 칠해져 있는 동부권,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상업지역을 그렇죠. 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네.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딱 나오네요.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쪽에다가 네. 이제 상업지역 물량을 앞으로 계속 네. 확대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상업지역을 많이 넣으면 네. 이제 빌딩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업무 지구를 지으면서 그쪽으로 네. 이제
회사들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해라. 창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균형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도시 계획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렇게 이 일반 상업지구 안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주거 비율을 좀 더 완화해줘서 이거는 사실 서울시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먼저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도? 왜냐면 거기 상업지역이 있는데 사실 사업성이 동부권이라든지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좋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 동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비주거 30%를 20%로 줄여서 주거를 80%까지 할 수 있게 상업지역에 그렇게 이제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사실 이해는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앞에서 지금 설명한 거 봐요. 자,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일자리 중심지인데 이거 주거지역 주상복합 아파트를 더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저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난 이해가 안 돼. 이해는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업성이 안 좋으면 민간이 또 들어와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아파트에 가서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0%는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20%는? 상업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이견이 있는 걸로. 뭐 아무튼 어쨌거나 이렇게 그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 비율을 조금 늘려서 사업성을 개선해서 사업을 좀 갈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을 만드는 방향도 고려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지역별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 봤어. 아니야. 오늘 이렇게 일찍 끝나나? 아니야.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또 길게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동부권 얘기예요. 이제 사례를 지금 놓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이게 왜 지금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게 이런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새로운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기존 것들이 또 뭉쳐져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역에 소위 말해서 그 동네를 짱 먹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를 추가시킬 수는 있죠. 사실 이게 지금 보면 균형발전 촉진지구라 그래서 2003년 11월 18일 날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제 도입한 게 있어요. 강북 그 당시에도 내용 뉴타운 사업 하면서 이제 같이 맞물린 건데 이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강북에 왜 개발이 안 되냐? 강북에 개발이 안 된 이유는 이미 지하철도 깔리고 다 했는데 주거지들이 다 열악하니까 아예 싹 다 밀고 거기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도로도 다시 만들고 해서 기반을 짓고 그 다음에 그런 데들이 있는 지역의 중심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빌딩이나 이런 걸 지어서 그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을 하자. 이게 균형발전 촉진지구 그때 지정된 게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 구의자양 균형발전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제 이런 데들 그때 지정됐거든요. 근데 사실 홍제는 지금 아직 더디고 구의자양도 좀 그렇지만 합정 같은 데는 다 끝나서 정말로 그 동네 물론 이제 지역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 모델을 접목시킨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게 이름은 바뀌어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더 지정하진 않았지만 이 지금 2030 서울시 생활권계에서는 사실 그게 뭐 들어간 거죠. 동부권 지금 사례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놓고 보면 그 기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예를 거 들면 있죠. 뭐 광운대 역사 복합 개발이라든지 신내 IC 주변 복합 개발이라든지 뭐 중랑천 상부 공원화는 새로 된 거고요. 저건 동부간선도로 지화하는 그 전부터 계속 전시장부터 나왔던 얘기고. 뭐 장안평 물센터 개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계속 있던 것들을 이게 사실 뭐 비구속적인 계획인 거고 큰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이제 그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겠네요. 근데 이제
우이신설 경전철이 뚫리면서 네. 삼양사거리를 역세권 개발한다는 건 이제 새로 들어온 거고. 아, 그 내용 예. 이제 새로 이제 추가가 된 거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삼양사거리. 그리고 예. 동부간선도로 지화는 있었지만 네. 그 위를 뭐 공원화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없었는데 네, 네. 거기를 도로를 다 뜯어내고 중랑청 상부 공원화하겠다는 얘기도 박 시장 들어와서 이제 새로 생긴 얘기죠. 돈 엄청 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서울 플랜에서 네. 이제 지구를 묶어가지고 이제 요 지구 중심에 네. 대한 계획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동부권 사례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네. 다른 지역들도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역에도 이런 게 세워졌으니까 네. 우리 동네는 어떤 식으로 이 밑그림을 세우고 있나를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네. 월계가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네네. 근데 사실은 광운대 역사 그 개발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역사 개발 공모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이제 실질적으로 네. 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그렇죠. 넣었으니까 네. 이거 안에서 해라. 네. 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가 잠깐 네. 나왔는데 저는 사실 아까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네. 돌고 돈다는 얘기가 균형발전 네. 촉진 사업의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10년에 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주거지 종합 네. 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건가요? 이 내용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정비 얘기에서 네. 나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 서울시를 이끌어나겠다라고 하는 방향 자체가 뭐냐면 정비하는 거랑 정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뭐 공원을 많이 갖출 거냐, 뭘 할 거냐. 사실 이게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부분,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부분, 주택 재건축 부분 네. 이런 식으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 이렇게 부분 나눠서 기본 계획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네. 단편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 단위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가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렇게 가고 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선이 네.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면 단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지금 여기서 나온 5개 권역이 딱 네. 그거예요. 그래서 면 단위로 이제 그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 판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정비구역을 바로 지정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시절에 나온 얘기예요. 네.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보존해 나가는 형태의 그걸 하겠다라는 걸 그 2010년, 2011년 기사에 보면 아직도 있거든요. 네. 부동산에서 카페 가면 그때 보도자료 나왔던 거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걸 네.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0년부터 수립해서 2014년까지 네. 수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에 와서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다 묶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자료도 방대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는 물론 지금 시장 때 와서 발표한 네. 거긴 하지만 물론 이제 방향이 좀 바뀐 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많이 보완이 된 게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신규로 지정된 것들도 있고 큰 밑그림 자체는 그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근데 목동 유수지 주변은 네. 저기는 세월의 곡절이 많네요. 여기요? 저기 행복주택 원래 지으려다가 네.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지금 문화복합 거점으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네. 뉴스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저렇게 바뀌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행복주택 근데 이게 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따지면 목소리 크고 입김 그렇죠. 센 데가 장땡. 우리나라는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용산에는 지금 용산에도 유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옥천이라고 이제. 근데 거기는 행복주택 짓는다고. 하긴 거기도 시끌시끌하지만 네. 글쎄요. 저는 그냥 거기다 행복주택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가 생각보다 용산집은 안 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빈 땅이 있는 데들은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거냐? 계속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놓고 보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도 영등포, 여의도가 3개의 도심 중에 하나. 그렇죠. 3도심 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7개의 꼭지 중에 마곡, 네. 가산대림 이런 게 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지금 네, 53 지구 중심. 예, 53 지구
중에서 20개가 여기 오는구나. 네, 서남권에. 서남권에 이렇게 해서 생활권 계획들이 촘촘하게 받쳐지면서 지역 중심지로 커나가겠다. 여기는 서북권. 네, 서북권은 이제 보면은 뭐 연신내, 불광, 홍제, 합정, 수색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색이 크죠. 이제 제일 그 땅도 이제 코레일이나 국가나 뭐 아니면 구청 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복 개발하기도 쉽고요. 이 땅이 이 지하철 폭이 엄청 넓어요. 철길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원래 수색역 위에 있는 이 유휴부지 어떻게 개발한다. 그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많았어요. 정비창도 있었고요, 거기. 그렇죠. 근데 이제 수색 요 앞에 수색 증산됐다. 세우면 첫 분양하잖아요. 거기 이제 개발이 되면은 사실 DMC 생활권이 되니까. 아파트 이름도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더 퍼스트. 이 동네 아파트는 다 DMC가 붙어. 다 DMC가 붙고 원래 좋은 거 있으면 원래 저쪽 서울숲 지어지니까 뭐 금호동 어디도 다 서울숲 붙고 하는 것처럼. 근데 거의 첫 번째 분양하는 단지들이 더 퍼스트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퍼스트는 그렇고 DMC. 근데 DMC는 가재울에서도 많이 울거먹어서.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인근에 있으니까 그 주변은 다 DMC가 붙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DMC로 먹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멋진 게 DMC예요. 저도 원래 제가 가재울 3구역 조합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가재울 타운 3구역이 조합에서 붙이려고 했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요? 클라우드 5.0이에요. 클라우드 5.0은 무슨 뜻으로?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름 이렇게 붙일 겁니다라고 보내왔어. 그랬더니 조합원들 뒤집어진 거예요. 맥주집인가? 그때는 클라우드가 맥주가 없었어.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 말로는 클라우드가 마약 그게 은어로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떠 있는 뭐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랜드마크다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완전히 조합원들이 우리 아파트 마약 아파트냐고 뒤집어져서 그 아는 철수대 그럼 이름 뭐 할까 하다가 DMC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 이름 2개 붙여서 레미안. 그래서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훨씬 낫네요. 그리고 옆에도 DMC 파크뷰 자이예요. 그래서 그 가재를 뒤타서 사고요. 파크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근데 이 DMC라는 이름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디지털 미디어 시티 뭐 괜찮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놨습니다. 수색도 다 DMC가 붙겠죠. DMC 롯데캐슬 덕버스트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샜네요. 그리고 이제 응암 이제 홍제는 원래 균형발전 촉진지구니까 원래 있었던 거고 신사 연신내 불광은 원래 뭐 워낙 번화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 근데 이 지역은 사실 아까 지금 서남권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없다. 제가 봐도 좀 그래 보이고요. 근데 여기가 보면 천혜의 주거 지역이에요. 거의 좀 구릉지도 있고 주거 지역이라서 이런 뭐가 발달하기에 아까 남북권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평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53개였잖아요. 서북권에서 지금 지정된 게 6개예요. 6개. 아까는 지금 20개. 서남권 20개고 동북권이 17개니까 확실히 이 서북권이 약간 소외된 느낌이다. 지금 균형 발전에서 축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동북권이랑 서남권을 개발시켜서 지금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서북권은 상암 수색이 들어가면서 좀 무게가 지금 미디어시티 들어가면서 MBC 방송도 많이 좋아지긴 쭉 했죠. 가서 사실은 많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동북부권은 뭐가 없어. 무슨 괜찮은 회사가 막 들어가 있는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남권 같은 경우도 물론 여의도 쪽은 많이 있지만 그 밑에 쪽으로는 여의도는 사실 서남권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사실 중앙에 붙어 있는 중부권에 가까운 거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균형 발전을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까지 뭐가 없는 동북부권이랑 서남권 중심으로 일단 지구 중심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이 지구 중심이라는 게 동남권은 9개 정도 추가가 됐네요. 동남권은 근데 기존의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냥 추가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삼성역 잠실운동장이 핵심이고요. 네. 지금 새로 개발되는 거는 네네. 고덕이나 뭐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사실. 네네. 네, 거기다 그걸 다시 되짚어준 정도 그렇죠. 의미고.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양재 보면 이 양재 쪽도 조금 그렇죠. 많이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R&D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구 지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양재 쪽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영동중학교라고 거기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완전히 한지 막 이렇게 사람 없는 동네였는데 지금 그 양재 밑에 가서 서울숲 그 시민의 숲 가서 보고 하면 완전 딴 동네 돼버렸어요.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 중학생이 땅을 돈 모아서 30돈 모아서 그때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나 가서 사세요. 아무튼 저 어릴 때 사실 강남권에 어릴 때 추억 막 개포동 이런 데 가면 되게 저 국민학교 때 이제 서초동에 살았는데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잡고까지는 아니지만 잠자리 잡고 맨날 그러고 그랬었는데 참 이 도시의 변화가 눈부십니다. 네. 강남권은 그렇고 이거는 지구 중심의 예예요. 네, 군자역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뭐 군자역 중심으로 저렇게 중심기능 직접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묶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여기는 잘 모르겠고 군자는 못 보서 이제 제가 있는 동네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일반 상업 지역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상향 시켜주겠다. 그렇죠. 이게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위치상 이제 여기가 되게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개발 압력이 들어가 줘야 되는 땅이다 생각하면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기 힘드니까 서울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꿔서 고층으로 개발하게끔 바꿔줄게요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용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요? 인터뷰를 할 때 한 400% 정도 준주거 지역 정도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 땅 가진 사람은 대박 터지는 거죠.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연구해서 내 땅이 거기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거나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 사람은 지금이라도 눈먼 거 어디 물건 없나 다니면서 훑어서 발 빠른 사람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뭐 정보를 들어서 움직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 만약에 지금은 이제 엊그저께 발표를 했지만 나오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던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이런 계획이 서울시에서 어느 날 하루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정보가 조금 움직였다고 하면 뭐 미리미리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건 좋겠어요. 시장님 혼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굉장히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이 굉장히 내용이 넓어요. 넓고 많은 내용이라서 사실 이 개혁을 보면서 기회가 되게 이 안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 둘러봤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기사 몇 줄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뭐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받아서 봐도 뭔 소린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이 포인트다. 어떤 부분이 포인트? 종상향.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만한 중심지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지역들은 어쨌거나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 신경 써서 관리해 나갈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동부권, 서남권에 종상향을 시켜서 더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이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일자리,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주 그냥 다 상세하게 돼 있어요. 되게 와 엄청나. 문화도 들어있고 뭐 교통, 산업, 일자리. 야, 진짜 대단해. 이거 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야, 이 서울시가 이렇게 된답니다. 야.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사실. 이대로만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2030이니까 네. 앞으로 10몇 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를 놓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블럭별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다. 이제 그런 하나의 뭐 비구속적인 계획인 건데. 그러니까 근데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사실 전시장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된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 계획이 계획인 거고 이게 서울은 그래도 조금 서울인데 지방 이런 데 가보면 뭐 우리 고장을 뭘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정말 많잖아. 결국 문제는 뭐냐면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 계획을 만들기 아까 뭐 지금 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공원 만드는 거 하면 좋죠. 지금 얼마 전에 얘기 나온 용산에 철길을 지하하면 좋죠. 맞아요.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지하시키고. 지금 이 서울을 말 그대로 이거 내용대로라고 하면 다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그걸 할 돈이 누가 제한되어 있겠죠, 사실은. 있긴 있겠지만 제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중국에는 공자 맹자, 일본에는 개 있고 우리나라는 뭐죠? 민자. 죄송합니다. 민자로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죄송합니다. 민자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은 이 민자라고 하는 게 뭐 계획 세워도 잘 안 돼. 경전철도 잘 지금 안 되고. 경전철도 사실 노선이 많지만 지금 뭐 우이 신설이 이제 거의 완공에 접어들었고 신림선이 착공 정도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계획 아니면 지금 협상 중이에요. 그 나온 게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된 얘기인데도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사실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경전철 사업이라는 게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일단 뭐 밑그림 자체는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좋게 그렸으나 이거 뭐 저는 PT 만든 업체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 되게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야, 내용이 진짜 많다. 신내망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기 보금자리 지구가 있어요. 저쪽에 신내에 있어요. 신내 3지구 저기. 보금자리 지구가 있는 신내 3지구 말고도 있어요. 양원지구라고 해서 저 양원역 있는 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보금자리 지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상업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양원역이랑 신내역 사이에. 저기는 원래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일반 상업지역 만들어도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긴 하죠.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살짝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용도를 먼저 풀어준다 그래서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뉴타운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뉴타운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사실 원래 계획 기간이 있었지만 근데 그 하나하나 개별 소유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유자들을 제쳐놓고 밀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권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그거 풀어준다고 해서 그냥 상업지구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업지구를 지정해 놓으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주들은 완전 해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3층짜리 용적률 200%를 집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딱 상업지구 지정되면 20층짜리 용적률 600% 받아서 12층 올리세요. 예를 들어 가능해지면 일단 지주는 무조건 해피하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주거 비율을 높여서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게 기업이 단순히 건물이 있다 그래서 본사가 가는 건 정책적인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기업들이 여의도에 몰리려고 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가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밀집들 디지털 단지 쪽으로 가고 밀집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주로 그렇게 된 지역들을 보면은 거의 국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시나. 그러니까 좀 그 유도한 방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동상향만 해준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땅 가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어떤 이득이 생기는 그런 모델로 가지 않을까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럽긴 저도 해요. 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뭐 동부권이나 서남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울시나 그 국가에서 가진 땅이 많아요. 뭐 구로 차량길이라든지 뭐 광운대역 주변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계창동 그쪽 부지라든지 그런 부지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은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녹화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지금 수색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기찻길역, 혐오시설 옆에 그렇죠. 있는 주거지역이지만 말 그대로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 하에서 사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갖고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혐오시설이 복합 개발된 지역의 바로 옆 업무지구 옆 집이 되는 거니까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권관계 간섭도 덜한 편이고요. 왜냐하면 소유주들이 뭐 여러 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밑그림으로 생각을 하시고 서울시 생활권 계획 자체는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역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이 방송을 통해서 부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워낙 방대합니다. 뜬구름 잡는 뜬구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안 될 수도 봐야 있어요.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하겠다고 해도요. 안 되는 사실 4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저희가 뉴타운 사업을 더해서 지금 25개 뉴타운을 5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서 시장 선거에 나와서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주하면서 맞아요. 가격이 오르니까 세입자 문제도 생기고요. 이주에 따른 멸실에 따른 집 문제도 생기고요. 이게 단순히 재개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이제 실무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차 뉴타운, 근데 뭐냐면 일단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2006년에 지자체에다가, 그러니까 각 구마다 뉴타운 2개씩, 이게 2개씩은 아니지만 뉴타운 지정할 만한 데들 빨리 정해서 올리라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도 원효로 일대, 그 다음에 서계 청파동 일대 각 구마다 다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일단 뉴타운 지정이 되면 지분 쪼개기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뭐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는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한다 그랬고 이제 용산구에서도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묶어냈으니까 뉴타운이 되겠거니 했는데 결국 안 하고 그만뒀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서계청파 개발 계획 나왔는데 거의 85%는 존치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섬세한 밑그림이고 지형 뭐 이런 걸 그리고 서계청파는 업자들이 지분 쪼개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이게 이제 지금 뭐 합정 지구단위 계획 그쪽도 그렇거든요. 막 그 당시에 2009년, 10년, 11년 트렌드가 그랬어요. 뭐 개발한다고 하면 쪽에서. 업자들이 들어가서 땅 사가지고 다세대 주택 뭐 근생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거 사면 아파트가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이미 노후도나 이런 게 다 엉망이 돼버려서 개발하기 힘들어졌던 데들이 많죠. 사실 아무튼 이거는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라 방향을 이렇게 세워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계획은 또 시장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년에 선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왜 지금 나왔느냐. 이게 내년에 뭐 지방선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방선거 부분도 있고 사실 대통령도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짚어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면 일단은 좋잖아요. 우리 동네가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일을 잘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얘기를 구구절절 길게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방향성 자체로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보다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박수 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할 말 다 했나요? 저는 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흑성 뉴타운으로. 이게 되게 재미있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 뭐 종 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처음 들으면. 이게 종이 치는 종인지. 공자맹자 수준인데. 아무튼 이번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얘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